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반도체가 정말로 지금 장안의 화제죠. 자, 반도체들의 이 추락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축이 되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정말로 묻지마 매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나 반도체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환경이 조금 조성이 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세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대세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010-218-813 함께 하실 분들은 문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한 3주 전부터 반도체 일단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계속 해 드렸었는데, 자, 일단은 대세 방향은 좋지 않습니다. 대세 방향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이 주가에 상당히 가파르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지금 이런 부분은 그냥 흘려 보내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중국 물량이 이제 내년 40% 더 증가를 한다, 이런 소식에 DRAM 가격 약세, 그리고 PC, 휴대폰 수요 둔화, 이런 부분에 이제 물량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AI의 성장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자, 이 DRAM하고 낸드 쪽에서 피크아웃 경고등이 나오고 있죠. DRAM에 대한 경고등 이후에 낸드에 대한 경고등도 또 나왔죠. 낸드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중국 업체 40% 증산을 한다, 이런 부분은 아주 엄청난 악재입니다. 엄청난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가격이 이제 하락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난다. 안 그래도 가격이 하락하는데 부채질을 해버리는 이런, 또 예전에 항상 얘기했던 치킨 게임, 이런 게 또 진행이 될 만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젖살 깎아먹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AI의 성장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주가에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이. 자, 근데 이 좀 심각한 게, DRAM의 성장률이 올해 69.1%, 내년에 12%까지 폭락하는 수준이죠. 성장률이 아주 크게 하락하는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과 PC 수요 부진, 이 부분이 반도체가 이게 사이클이 좀 깁니다. 한 2년 정도 되는데, 2년 상승 사이클, 그리고 한 1년 정도 하락 사이클, 또는 2년 하락 사이클, 좀 빠르면 6개월도 될 수 있겠지만 하락 사이클이 또 반드시 또 나옵니다. 왜냐면은 교체할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교체를 또 하고 나면은, 특히 P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요가 막 생길 때 이 DRAM하고 플래시 가격이 쭉쭉 올라가죠. 그래도 스마트폰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교체를 대부분 다 하죠. 그래서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PC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PC를 한 2년 썼으니까 바꿔야지, 이런 사람은 없죠. PC는 지금 이거 도저히 못 쓰겠다, 그럴 때 이제 교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체 주기가 좀 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반도체 사이클이 좀 크게 일어나죠. 자, 일각에서는 다운 사이클 진입 신호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우려한 게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우려한 게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이렇게 반영되고 있죠. 자, 지금 이 하락 폭이 상당히 크게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성장률이 올해는 이제 올해 거의 다 갔죠. 이제 9월 14일이니까 4분기 하나 남았는데, 자, 올해까지는 성장 좋다 이거지, 이렇게 돼 있죠. 69.1%나 성장한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많이 올랐죠. 그리고 미리 주가는 내려오고 있죠. 낸드가 56.9%인데 내년에는 DRAM이 69% 성장해서 12% 성장이면 이 성장률이 폭락이죠. 그냥 거의 폭락. 낸드도 이제 서서히 꺾이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 근데 AI 반도체는 계속 성장인데, 자, 이 성장에 대한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AI 쪽도 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반도체는 경기 순환주입니다. 경기 순환.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 이렇게 먼저 올라가죠. 반도체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반도체는 대부분이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내려올 때 먼저 올라가죠. 주가는. 그러다가 이제 따라갑니다.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다.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고 주가는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게 내려죠. 자, 이렇게 보통 움직입니다. 보통 움직이는 게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가격은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럼 먼저 올라가죠, 주가가. 그러다가 주춤주춤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올라서면은 주가는 춤을 추면서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가다가 계속 가격 올라가죠. 여기서 완전 내려치고 있죠.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지부진하고 꺾이는 상황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여기서 살짝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도 되면 이 가파르게 성장률이 둔화가 되죠. 성장률이 가파르게 둔화가 되는 상황이다. 이 성장률이라고 봤을 때 반도체 가격은 계속 이렇게 올라서면서 성장이 일어나다가 60% 70% 성장하다가 이제 성장률이 12% 정도로 이렇게 뚝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이 가격이 먼저 내려가고 이 성장률에 대한 우려로 먼저 반응하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내려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가파르게 외국인들이 나 먼저 팔아야겠다 이런 분위기로 밀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단기적인 이 각도가 너무 가파르게 내렸죠. 너무 가파르게 내려온 상황에서, 자, 지금 엔비디아는 조금 보합이었지만 우리나라 증시 엔비디아 필요 없고 무조건 계속 내리자 이런 분위기였죠. 잠깐 반등했다 또 확 내렸죠. 자, 그런데 마이크론하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일단은 반등에 어느 정도 성공을 좀 했습니다. 반등 성공했는데, 자, 요 상황에서 자, 지금 이 반도체 상황을 보면은 아무튼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은, 자, 이런 지금 상황인데, 주가의 이 주봉으로 좀 보자면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내렸죠. 각도를 보면은 거의 폭포수 각도로 내려왔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이 너무 가파르게 좋지 않게 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크게 내렸죠.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라는 큰 시장 변화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도가 이렇게까지 내려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내릴 때 보면 이렇게 좀 많이 내렸지만 지금은 상당히 길죠, 길이가. 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추세는 깨졌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는 깨졌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가파르게 올라갔다 보면 하락할 때 이렇게 내려오지만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내려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크게 내렸죠. 이만큼 내렸죠. 지금 요런 각도하고 비슷하게 내렸는데 두 달 동안에 엄청나게 끌어내렸다.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 저가 매수세가 얼마든지 한번 들어올 만한 그런 위치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증시도 이렇게 반등했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계속 열리겠지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점점 커지는 상황으로 전개될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은 이 반도체 쪽도 이제 낙폭 과대다 해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겁니다. 주가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내리다가 반등 좀 주면서 올라가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나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면 폭포수처럼 내려와서 이평선들 다 깨고 밀어내렸죠. 그래서 이 하락 각도가 너무나 큰 상황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반발 매수 이제 좀 들어오겠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살만하다 하는 그런 또 자신감 있는 배팅이 좀 들어올 만한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미증시의 반도체도 일단은 반등에 좀 성공을 했죠. 자, 그렇게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내려왔으니까 바닥을 좀 잡아주는 그런 쌍바닥이 일단 나왔죠. 쌍바닥이 일단 단기 쌍바닥이 나왔다. 그러면 요 정도에서 연휴가 끝나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일단은 내년도 전망이 너무 안 좋죠.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큰 방향 자체는 대세 하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락 방향으로 갈 때 보면 여기서도 보면은 거의 한 2년 정도 하락하죠. 2년 정도 하락한다. 여기서 2년 가까이 올랐죠. 거의 뭐 1년 정도 오르고 2년 하락하고. 그럼 지금 2년 올랐죠. 그럼 1년 하락. 이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볼 때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를 하고 반등이 좀 나오면 어느 정도 수익 내고 매도하고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는 갈만한 수준까지 낙폭 과대한 낙폭이 나왔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반등이 좀 나왔고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완데 그걸 좀 매수해서 좀 올리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기술적인 반등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하게 주도 섹터가 다시 되어서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에는 좀 역부족이 되지 않을까. 이거 많이 내려쳤죠. 많이 내려쳤고 갭을 올렸다가 하이닉스도 많이 내려친 상태에서 갭을 메꿨죠. 여기하고 메꾼 상태에서 다시 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얘가 가파르게 시장의 주인이 되어서 다시 반도체하고 밀고 올라가기에는 모멘텀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다. 금리 인하 시기에 금리 인상 시기에 많이 올랐죠. 이게 실적으로 올라간 거다. 금리 뭐 관계없이 실제 조이니까 올라간 거다. 근데 지금 와서 금리 인하되니까 나 올라갈 거야. 그건 좀 반칙이죠, 반칙. 금리 인상할 때도 올라갔고 금리 이제 인하니까 나 올라가겠다. 반칙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으로 간 거다. 실적과 기대감이 같이 끌어올린 거고 실적도 좋고 기대감도 컸죠. 근데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꺾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거기에다 금리 인하라는 시장 환경이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뭐 바닥에서 기고 있는 섹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반도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동안에 바닥에서 기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로 반도체가 다시 주도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계속 올라가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희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반등이 좀 나올 만한 수준까지 단기 낙폭 과대가 상당히 좀 많이 과합니다. 많이 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한번 어느 정도는 좀 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본다면 별로입니다. 별로. 반도체는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이 가파르겠죠. 대신에 이제 하락이 이렇게 가파르면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옵니다. 반등이 좀 나오고 그 다음 지지부진하다가 각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좀 나와준다면 뭔가 새로 뭔가 생겼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타는 게 반도체죠. 그래서 사이클 한번 타면은 반도체도 무섭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락 사이클 타면 겁나게 내려죠. 오랫동안. 그게 이제 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도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내려왔지만 내려오는 동안에 반등이 한 번씩 나오죠. 근데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지 못하고 가파르게 각도가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다. 그러고 다시 밑으로 크게 밀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 조절을 조금씩 해가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한번 낙폭 과대 또 장기 추석 연휴 이후에 또 올리겠다. 이런 움직임이 한 번씩 나올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도 섹터는 이번 금리 인하 시기에 바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